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1월 1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보수 유튜버들 윤칸 탄핵 반대 영향력의 지능적인 역선동 뉴스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외국 언론 매체 이름을 이용해 유튜브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몰아가는 레거시 언론을 방어하는 심리극이라고 또 부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 미 뉴욕타임즈도 지적한 윤의 유튜브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금준경 기자가 미디어 오늘에서 1월 9일 날 20시 52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사히 신문, 유튜브 아닌 언론에 주의 기울이라는 조언의 분노. 뉴욕타임즈, 알고리즘 중독에 의한 최초의 내란 발언 인용. 뉴욕타임즈는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음모론을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아 우리 유튜버가 퍼뜨린 온라인 선동 정치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면서도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을 둘러싼 혼란을 부추겨 열성적인 신봉자들이 대거 거리로 나서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사실을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것 모양인데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표기한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 말미에 가서 자세하게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히 신문, 윤 대통령 폭단주 20잔의 극우 유튜버 중독, 동트기 전까지 술이라는 제목으로 한영준 기자가 MBC에서 1월 8일 날 22시 59분에 보도한 내용이고 그 보도한 내용을 캡처해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주량과 뭐 이런 거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극우 유튜버 중도라는 제목은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기 부풀려 가지고 뭘 하는 건지 이미 유튜브 등 SNS 플랫폼의 인공지능 AI 영향력이 더 커졌을 뿐이라고 제가 느낌을 달았는데 그 유튜브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그 좀 언급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외국 언론의 그 이름을 빌려 가지고 윤 대통령의 그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그런 뉴스라고 인식이 되네요. 그런데 YTN에서는 조금 또 다르게 어저께 그 보도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미 트럼프 최근 측 인사 면담, 탄핵 전국석 트럼프 정부 출범 코앞, 면담 배경 관심, 이 사람인 모양인데 이 사람이 매트 슐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결된 이후에 이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윤 대통령 담화 발표 직후 트럼프 측은 인사면담, 매트 슐립 미 보수주의 연합 공동의장과 관저에서 만나. 뉴스 데일리 베스트라는 또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트럼프 부정선거범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매튜 실립 2019년 당한 당시 헌법가치 연설. 2019년 당한 당시 좌파 교육의 문제점 지적 이런 쪽으로 조금 변화되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최근 갑자기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소개한 요런 상징인데
천조국 파랭이라고 중국 공안방송 JTBC, MBC라고 제목은 이게 아니었어요. 특히 최근 JTBC가 애국 시민들과 유튜버들을 전부 극우로 매도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빨리 튀어나와 극우 유튜버 지령에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으로 JTBC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국힘 빨리 튀어나와 극우 유튜버 지령에 국힘 관저합 삭발시 JTBC 뉴스룸.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 걱정에 목소리를 내면 그게 극우입니까? 자신들은 진실의 수호자라도 된 것처럼 구는 게 정말 역겹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공중파 뉴스가 일개 유튜버 국민들과 기싸움까지 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본인들이 얼마나 썩은 시궁창 냄새 나는 쓰레기 극자 언론인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극자 빨갱이 민주당 지지자나 믿을 저급한 쓰레기 선동이 정상적인 국민들이 더 이상 속아날 것 같냐? 한마디 쌍욕을 하겠습니다. 아주 그 방송에 이렇게 얘기를 하네. 야, 이 개새끼들아. 이게 뭐 참 대단한, 오늘은 제가 참을 수 없어서 쌍욕 좀 하겠습니다. 미리 사과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야, 이 개새끼들아 했는데, 일부 그 쇼트에서 이 여자분을 소개하는데 결혼한 사람이 말이에요. 남편이 한국인인 것 같고 원고를 같이 쓰고 방송을 한다는 또 소개하는 쇼트 방송도 잠깐 제가 봤습니다. 엔티디 코리아에서 한남동 일대를 찾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 2025년 1월 8일 오전 11시경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영화의 한파에도 뜨거웠던 현장을 에포커스 타임즈가 취재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남자분 한 사람하고 여자분 한 사람인데 기왕이면 여자분 사진을 제가 캡처해서 했는데 뭐 이쁜 여자만 골라가지고 그 인터뷰를 했는지, 그래서 그것만큼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이 집회에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스탑 더 스틸이 요즘에 구호죠. 네. 그리고 그 또 유튜브 방송인데 찐 반중 측면은 극소수다. 스피커 스튜디오라고 국힘 내 가짜 반중 세력에게 속지 말자는 게 주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미 안보 전문가가 본 한국 상황, 계엄령 거부감 대 목숨 걸린 싸움. 윤건우 기자가 에포커스 타임즈에서 1월 8일 오후 1시 47분에 보도했습니다. 제목만 적어도 그 얘기해도 그 의미는 전달이 되겠고요. 이 전문가가 이 얘기했던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책자로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지낸 스티브 배넌의 워룸 전쟁 상황실에서 팟캐스트로 얘기를 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아주 핵심을 알고 있네요. 중국의 선거 개입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라고 하며, 요즘 뉴스에 그 내란죄를 얘기를 하면서도 그 선관위 이 압수수색 이거에 대한 언급들은 보도들을 안 하고 있죠. 합법적으로 선관위를 압수수색할 유일한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 외에는 그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니까
헌법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은 게 계엄선포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두둔하는 것 같습니다. 우파가 포퓰리스트라는 표현은 일반 대중을 위하는 정치 세력을 가리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방의 주류 정치학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메가운동은 우익 포퓰리즘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런 또 추가 설명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계엄은 국민의 총을 겨누는 행위라는 인식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지금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해석을 좀 긍정적인 해석으로 인터뷰 내지는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향해 내란, 인슈렉션, 반란이라는 용어나 같은 거죠. 용어를 사용해 공격을 하고 있죠. 댓글에 의미 있는 댓글이 있네요. 부정선거로 다수 의석 차지한 더민주당이 29건의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합법을 가장한 의회 독재로 공권력을 장악하고 이재명, 리짜이밍의 난을 일으켜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경호처와 공수처의 마찰이 점점 격해져 양측의 유혈 충돌로 인해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바 신변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윤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SOS화하여 관저 및 경호처를 주한미군 사령부 내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요거는 조금 좀 너무 나갔네. 내란 속에 이재명 사법 처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요거는 좀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은 팟캐스트에 나와서 한 안보 전문가 얼굴을 게재를 했습니다. 새로운 미국 제국주의 질문형으로 피터 자이안 1월 10일 뉴스레터입니다. 미국 제국주의는 유럽 제국주의와 다릅니다. 유럽인들은 권력, 명성, 경제적 이익을 원했고 미국은 안보를 위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괌, 북마리아나 제도, 아메리칸 사모아 같은 지역에서 현재 전략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의 추가 확장은 필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관련된 몇 가지 장소와 고려사항을 소개합니다. 상투메 프린시페, 아조레스 제도, 카리아나 제도와 같은 곳은 아프리카에서 좋은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소코트라는 중동 작전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하면서도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나만은 운하를, 그린란드는 전략적 위치를, 아이슬란드는 북대서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쿠바와 싱가포르는 흥미롭지만 더 복잡합니다. 쿠바와 관련된 명백한 역사가 있어 개입을 으스시하게 만들지만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국방을 불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싱가포르와 매우 견고한 안보 파트너십을 조작하는 것은 너무 위험해 보이지만 동남아시아에서 더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은 탈세계화된 세계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협력적 안보 협정과는 달리 미국은 실제 작업에서 오는 갈림길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미 영향력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토로 확장하려면 인구와 인프라를 관리해야 하며 이는 미국의 전략적 안전성을 약화시키고 동맹국을 적대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장나지 않았다면 고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미국의 영토 확장에 대해서 약간 신중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캐나다 51주 되고 그린란드까지 영토 확장을 하려는 트럼프가 새로운 미국 제국주의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산업 해외 전개 지원, 농림수산물 수출 3대 핵심 추진 정보, 일본 정부 얘기입니다. 지지통신 편집국 1월 10일 11시 46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 하야시 상이 참 외교 장관도 하고 이 농림수산부 이런 것도 맡아가지고 잠깐 여러 정부 요직에서 활달하게 활동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본 그 식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바운드 방일 그 관광객에 의한 음식 관련 소비를 확대 새로운 기둥으로 자리매김했다. 일본에 와서 아주 그 맛있게 먹고 간 관광객들이 돌아가서 인스턴트라도 된 일본 식품들을 또 그 수입해서 먹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일본이 식품산업 수출을 좀 드리겠다.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K푸드가 유명해지면서 김, 그다음에 이제 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부 뉴스에는 굴 양식장을 김 양식장으로 바꾸는 것도 정부에서 뭐 추진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공산품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 땅이나 일본 땅에서 해 나는 그런 것들을 수출하려는 노력들을 보여주는 뉴스라고 하겠네요. 관방장관이군요. 그쪽은 요시마사 관방정권은 하야시 식품산업의 해외 전개와 인바운드를 통한 음식 관련 소비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힘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많이 수출을 해야죠. 왜 한국인의 조상들은 한반도로 들어왔을까? 답은 천문 샤머니즘에 있을지도 모른다. 요거는 제가 그 제목에 못 넣었는데 어저께 생각하다가 그냥 하나의 수필식으로 좀 작성을 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자, 그래도 요거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사에서부터 최근세까지 중국은 한반도를 침략했으나 점령하지 못했고 크게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 얼마간의 조공무역으로 만족했다. 그건 한반도에서 가져갈 곳이라고는 별반 만족할 만한 물산이 크게 없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 점령해가지고 뭐가 노획물이나 뭐 가져갈 게 많으면은 침략을 해서 좀 완전히 중국 땅을 만들어도 그만인데 거기에 지배해봐야 언제 또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겁만 주고 물러난 경우도 많죠. 그리고 조공국으로 되면은 중국은 만족하고 중국 중원 본토에서도 허구한 날 뭐 싸움질들이 일어났으니까 또 북방민족의 침입도 계속 있었고 그런 고대사의 영향이 있죠. 일본의 한반도 합병 명분은 만주 공약의 길을 만드는 것이었다. 임진왜란도 그랬죠. 가져간 이익보다는 최근사의 그 한일 합방은 한반도 인프라 건설에 돈을 더 많이 사용했다고 보여진다. 청일전쟁, 노일전쟁 하면서 빚도 많이 졌다고 그러죠, 일본이. 그 전쟁에 이긴 그걸 승전물이 바로 그 조선 반도였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식품산업 해외 전개 지원에 나섰다. 그 앞에 뉴스를 보고 제가 이런 생각들을 했군요. 최근 K푸드의 약진이 건강식으로 경쟁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김치는 독보적 음식이 되었다. 뭐 하루에 김치는 뭐 우리 반찬에 꼭 하나 좀 들어가야 되고 뭐 한쪽이라도 좀 먹어야 뭘 먹은 것 같거든. 그런 기분이 들어가죠. 최근에
저희 집사람이 팔을 다쳐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동네에서도 그렇고 김치 한 포기씩 가져왔는데 이 겨울 내내 김장 안 하고 아주 맛있게 제가 좀 잘들 먹고 있습니다. 몇 안 되는 평야 지방을 빼고는 7할 이상이 산으로 되어 있는 한반도이다. 삼국시대부터 한국인들은 그런 국토의 제약에서 생존하기 위해 육해공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먹는 방법을 생각해내어 생존할 수 있었다. 그것이 현재로서는 아주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다. 당군 신화부터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여인이 되는 신화 자체도 그렇습니다. 해석하기로는 단군이 저기 어디 그 바이칼 쪽에서 와가지고 곰족과 그 다음에 그 호랑이죠. 두 족이 있었는데 동맹을 곰족하고 맺었다는 거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역사를. 그리고 호랑이는 인간이 못 됐는데 호랑이족도 어딘가 또 저 시베리아 쪽으로 다시 쫓겨갔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서양인들이 산나물 등 독초로 알고 있는 식물까지 독을 제거해서 한국인들은 먹더라. 뭐 고사리 나물 같은 거 그거 꿈에도 못 꾸죠. 그거를 갖다가 삶아서 독을 제거해서 먹고 있으니까 제사상에 그게 올라와야 뭐 명절 음식에 고사리 나물은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고사리가 좀 독성이 일부 있죠. 그거를 삶아가지고 먹어버리니까 어쨌든 한국인들은 매우 귀중한 농사 도구였기에 소와 돼지를 한 마리 잡더라도 버리는 것 없이 다 먹어치웠다. 일본도 명치 유신 전까지는 육식을 금하였다고 한다. 소나 돼지뼈에 붙어있는 고깃잼이 그렇게 맛이 있는지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뼈꽁일까지.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그 속담에 너는 국물도 없어 자식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그 왕따 시킬 때 그런 얘기들을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얘기들을 안 하고 딴 얘기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는 끼리끼리 했을 때 그 하나 왕따 시킬 때 에, 비 배를 그 좀 비난할 때 쓰는 얘기가 넌 새끼야 국물도 없어 새끼야. 요즘 그거를 이재명이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데 야 이 새끼야 너는 국물도 없어 이 새끼야. 아까 그 앞에 천조국 패랭이가 얘기했지만 야 이 개새끼들아 하는 거하고 어쨌든 그럼 좀 더 점잖게 하면 너는 국물도 없어 임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제 나이에 좀 어울리겠죠. 어쨌든 바다에서 나는 해초부터 일반 해산물까지 뭐 없는 게 없다. 그만큼 생존하기에 무엇이든 먹었다. 그게 건강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산천초목에 나오는 것이 산이 칠할인데 나오는 거 뭐 그러니까 산에서 나온 봄에는 봄나물 뜯어먹고 초근목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참 그 나라에서도 착취가 있고 양방 세력이나 뭐 등등 해가지고 일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먹었는데 그게 다 건강식이었다는 얘기네요. 약간 길어졌습니다. 트럼프 취임식 한국선 누가 참석하나 박미단 주목. 세계일보가 1월 10일 날 10시 40분 08초에 보도했습니다. 여야 7명 국회 방미단 취임식 외교, 정영진 내주 방미, 다른 기업들도 참석,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강모 4대 그룹 회장 참석 여부는 아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 사람의 얼굴을 했는데 자, 정영진 씨 이게 SPC 이 삼립식품 그룹 그다음에 이분은 잘 모르는데 SM 그룹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호연 씨. 그거를 앞에 먼저 했는데, 사실상 이 세계일보는 좀 정중을 못 가린 것 같은 류진 풍산그룹 회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첫 번째로 소개해야 할 얘기 아니겠어요? 그는 2기 행정부 관리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까지 소개를 하는데, 류 회장은 대표적 미국통 경제인으로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등 공화당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은둔의 경영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정영진 씨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고 와서 그 중국의 알리 뭐 페인가 거기하고 뭐 합작법인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의도가 매우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개하려고 그러나. 그리고 또 이마트의 그 지분, 엄마 거 지분을 자기가 또 다 인수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유통 쪽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그런 행보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국의 어떤 소비 정보 이런 것들이 중국에 간다. 근데 그 알리 뭐 이런 쪽이 중국인데 거꾸로 중국에 우리나라 그 이 정보 개인 정보들이 다 넘어가는 거 아닌가? 아니면 무슨 속내가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자관 이 이마트 신세계 행보가 이상에 관심이 가네요. 중국하고 합작법인 만든다는 게 그렇습니다. K원전 미 족쇄 풀었다. 해외 공동 진출 맞선. 다행입니다. 권영훈 한국경제TV 1월 10일 날 오전 11시 36분에 보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는 현지 시각 8일 미국에서 미 에너지부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MOU에 서명했다. 나아가 한국 수력 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합의안도 곧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원전 수출하면은 그 기존의 지적재산권 이런 거 커미션 내놔. 한국 애들한테 지들이 배가 아픈 거죠. 이 일본 도시바가 그 웨스팅하우스 인수했다가 거덜났죠. 부도났죠.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웨스팅하우스 최대 주주가 어쨌든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리고 또 원자력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요게 그 MOU가 맺고 공동 진출을 하자. 해외 원전에 SMR까지 이제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생존에 아주 중요한 그 아이템으로서 자리매기를 아주 희망하게 됩니다. 엔비디아와 손잡은 현대차 AI 로봇 개발로 주가 강세. 시메스 국내 유일 지능형 로봇 솔루션 보유. 센서뷰 AST의 계층형 케이블 공급, 우주시장 공략. 지오릿 에너지 최대 주주 변경, 파킨슨 치료 시장 본격 기철. 의료 쪽에 WSI 수술용 AI 로봇 연내 상용화 기대해 강세. 이렇게 해서 또 별다르게 좀 우리가 그 잘 나가는 뉴스를 또 한국경제TV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관 요즘은 잘 나가고 뭐냐면 다 영어식 이름을 다 CMS 못 들어봤고 센서뷰도 못 들어봤고 지오릿 에너지도 못 들어봤고 WSI는 이게 다 상장 기업이면 어디서 들어봤을 아직 비상장 기업도 있을지 모르죠. 약한 정치인이 나라를 부순다. 2025년 일본과 세계를 점치는 US 스틸 인수금지.
한국 대통령 구속영장 새벽도 난감 뉴스뿐. 시라이 후미오가 석간후지에서 이 석간후지가 약 일본의 좀 보수적인 뉴스로 저는 인식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인수의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별것 아닌 노동자층의 표만 받고 싶을 뿐이다. 아니 임기 말기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냐 그런 생각도 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고관세와 군사비 증강 등 대외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 역시 약함의 표시다. 강하게 나온다는 것은 사실 미국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자기 트럼프가 약하기 그래요. 한국에서는 약한 여의 당미당략으로 나라가 망가지려고 하고 있다. 한국 얘기할 때는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비판적으로 잘 치죠. 지금의 자민당 행정부는 대연정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시바 정권은 위기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도 두둔하고 있고 지난해 임시국회에서는 국민민주당이 104만행의 벽, 일본 유신회의 교육 무상화, 심지어 입헌민주당의 노토 예비비 1,000억엔 출연까지 야당의 말을 통째로 삼키며 추경을 통과시켰다. 수기의 국회라고 야당이나 미디어는 기뻐하고 있지만 단지 끈적끈적한이 아니냐 아닌가. 하지만 그 끈적끈적 내리막이가 내각 지지율을 저위 안정시키고 있다. 지지율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안정세다 이렇게 이제 또 돌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본 안에서도 밖에서도 약한 정치인이 보신을 위해 나라를 망치지 않는지 2025년은 제대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 아주 일본 보수적인 입장에서 쓴 거를 인식이 되네요. 오징어 게임 2 분석하던 미국 방송이 중국에 대해 설명이라는 거로 이것도 유튜버 방송을 인용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한국 드라마나 어떤 미국 드라마나 중국을 욕하는 그런 것은 금기시 해왔는데 중국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중국 시장이 아까워서 중국 공산당이 싫어할 만한 것들은 영화에서 빼는 거죠. 미국 애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 오징어 게임 2에 중국 공산당을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답니다. 중국이 북한의 성매매 피해자를 북한으로 송환해서 사형과 채용을 겪게 한다는 대화가 나온다. 한국 드라마에서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 건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넷플릭스가 중국과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다. 넷플릭스를 끊어도 보고 싶은 중국인들은 어떤 간접적으로 뭐 한다 그렇게 돼 있죠. CCP에 의한 장기적 수리나 인권 문제를 다른 나라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문제를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 오징어 게임에서 했다. 인종차별이라고 비난당하는 것이나 중국 시장을 잃는 것이 두려웠죠. 아무튼 오징어 게임은 조금이나마 CCP를 악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 오징어 게임 평가를 하는 그런 팟캐스트 방송 내용을 이 유튜버가 소개를 했습니다. 아직도 피아 식별이 안 되는가? 목로 동심 파괴라고 부부방송. 이재명 대규모 전쟁으로 인간개체 수 줄여야 된다? 뭐 이런 2025년 1월 8일 스카이 이데일리의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부정선거는 조선적 여론조작부터 이렇게 했다. 싱하이밍이 초대를 했는지 초대가 아니고 불러가지고 어떻게 일개 대사놈 밑에 머리 쪼아리고 하는 이짜이밍이라고 그래서 아까 발음을 하죠. 여기 뭐 스루트 코리아라고 애국 진보 뭐 그 진실과 진리로 싸우는
뭐 진리 얘기 나오고 하면 이게 또 종교색이 좀 비치는 것 같기도 하고. 민주당 중앙당사 및 지방당사 등 대부분 폐업, 뭔가 이상하다. 추측완, 부정선거 증거인멸 내러티브, 뭔가 숨기려 하는 것 같다. 왜 기자들은 이걸 취급하지 않을까? 안시정투가 생각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윤칸이 유리해지고 있다. 국회로 백골단 데려온 친윤 김민전, 대통령 체포 중단하라. 윤칸을 바보로 만드는 프로파간다다. 그러니까 이게 이 김민전이라는 이 국힘 여자 국회의원이 예, 그 가짜 그 친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각제로 가려는 세력들이다. 백골단 알고 보니 민주당 연관된 분탕 의혹 나와. 또 음모론 김민전 중대학 로고 점퍼 입은 탄핵 집회 참가자 사진 공개했다 삭제. 사전투표를 부재자 투표로 이름만 바꾼 그런 위반한 게 김민전이었다 그런 얘기죠. 중국인들은 그 결과 부재자 투표 때문에 신고만 하면은 뭐 그냥 투표를 외국에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와서 부정선거 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민전 의원 등 24인 여기에 이제 황교안도 한패다 이렇게 얘기하고 DC 인사이드컴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 이게 그 여론 무슨 사이트 같은데 이 조선족이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서버는 중국에 있다. 이 여기서 하는 일들이 여론 만들기 공작을 주로 많이 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AI 사용자 극대화 알고리즘인데 트루풋 극대화 알고리즘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고 다소 몇 장 되는 겁니다만은 왜 이거를 제가 정리했냐. 넥서스라는 책을 쓰면서 그때그때 느낌을 적은 것을 좀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국내 일부 전문가는 한국 대다수 국민들이 시야를 국내뿐만 보고 좌우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수준이 답답하다고 하소연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제 넥서스 학습 효과에 따라 그 원인을 한국 국민 수준을 폄하해서는 안 되고 인간 본성이 아닌 정보 네트워크가 원인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인격 모독적이고 인신 공격적인 거죠. 우리 한국민을 개돼지로 수준이 그것뿐이 안 돼. 그러면 자기는 잘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PC주의들하고 그 포퓰리스트하고 다를 게 없죠. 그렇게 이 위에처럼 일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국민들 그럴지는 몰라도 그걸 원인으로 채택하진 말라 그런 거가 제가 평상시 얘기하는 거죠. TS도 제약 원인을 인간에게서 찾지 말고 시스템에서 찾으라고 이미 지적을 했죠. 플랫폼 사용자 수 극대화가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스루풋 극대화로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제가 이 제약 이론 편집증 환자인데 이렇게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AI 알고리즘은 현재 상관관계 알고리즘으로 인식되며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플랫폼의 목적을 위해 진실보다는 악의적이고 비방적인 방향으로 알고리즘이 우선순위 검색을 하게 만든다고 한다. 그 자기 학습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된다. 이게 돈을 사용자 수 극대화한다는 게 결국 돈을 극대화한다는 거죠. 스루풋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수익을 창출하는 속도라고도 되는데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니까 제약을 찾아내서 그것만을 즉시 익스플로이트하는 프로세스를 돌려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인과관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야 되고, 상관관계 알고리즘, 지금 뭐 이 챗 GPT나 뭐 이런 것들 등등은 다 상관관계 알고리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바다에서 바늘 찾기와 같지는 않은 수준으로 알고리즘 개발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방향은 저는 인식을 하는데, 코딩이라든지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전문 거는 뭐 그런 영역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전산 이런 쪽 하는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어, 만드는데, 지금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는 국내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인과관계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다. 습시키기가 어렵다, 인공지능한테.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미국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넥서스가 연결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된다면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 옹gin이, 이 영어로 된 거를 옹gin이가 또 우리 한국말로 했고, 읽는 나, 이게 연결이 됐죠. 또 제가 읽으면서, 저는 제약이론 편집증 환자다 보니까 제약이론과 또 링크라는 책이 한 12년 전에 벌써 이미 나온 책이 있는데,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서재에 있는 거를 뭐였지 하고 찾는데 좀 아직 못 찾았어요. 뒤에 있는데도. 우선순위, 여기에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의 링크들이, 연결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리 중 파편적인 느낌들의 모험인데, 뭐 뒤에까지 다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친구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과 함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게 다 드러나는 얘기로, 이것도 데이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상관관계까지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싱킹 프로세스 대립 해소도에는 제거도 한쪽의 원수가 비논리적임이 드러나는, 잘못된 논리로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있고, 어, 원래 대립 해소도는 윈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하는 도구다. 한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를 내란죄로 몰아가는 야당이 행정과 사법을 무력화시키는 탄핵 남발이 오히려 내란죄. 회계도 정보기술이다. 제조원가 회계는 최근의 정보기술이다. 기업의 손익을 가공비를 배분하는 이야기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는, 제조원가 회계를 이야기로 비유하면 스루프 회계는 진실에 더 다가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종전 허구를 상호 주관적 현실로 표현했다.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쪽에서 했던 거를, 한일 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고대 연구를 통해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친연성을 찾는 일이며, 그러기 위해서 단군 신화 이야기는 부활되고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나 진실보다 질서를 우선시할 경우 막강한 힘을 가질 수는 있지만, 대신 그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비유. 단군 신화를 공유하지 않는 한 민족이 아닌 고조선 연방을 만들 수 없다. 회계문서도 비유기적 정보기술이다. 관료제 피라미드 구조. 선관위의 부정선거와 부패 의혹을 입증하려면 특별한 고생을 해야 한다. 칼포퍼는 오류를 고쳐서 얻는 것이 지혜라고 했다. 우리의 단군 천재도 마찬가지다. 희생제물이 농경화되면서 다양화되었을 뿐이다. 우리의 텍스트로는 부도지와 환단공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를 현실로 구성하지는 못한 역사이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을 악마로 몰아세우는 아마 마녀는 과학적 의술 치료 능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점점 확장되는 정보의 바다에서 우리는 바늘찾기를 해야만 한다. 선거에 의해 지배자를 교체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 정적을 피로 죽여야 할 교체할 수 있는 게 독재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선거가 자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부정선거 한다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제약의 결정에만 중앙에서 다수의 의사결정을 반영해야 한다. 이걸 자정장치 망가뜨리기. 현재 한국은 거대 야당이 시작했다. 서구 종교가 쇠퇴하니 그것에 버금가는 새로운 종교 같은 포퓰리즘 같다. 슬픈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TOC는 그러므로 지능일까? 선거에 의해 지배자를 교체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 요거 아까 앞선 거를 여기다가 좀 다시 써놨네요. 복식회계는 같지만 20세기 제조업이 그것을 매우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 제조 원가가 그것이다. 21세기 신스르프 회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 새로운 회계가 무엇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는 모든 기업의 시급한 책임이다. 331페이지 패러디. 질서는 공정과 정의는 다른 개념이다. 정보가 데이터와 다른 점은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이다. 답으로 활용되기 전까지 데이터란 의미이다. 상관관계 패턴 수준일 뿐이라고 본다. 인간의 인과관계 수준은 아직 우리의 몫이다. 긴데 잡는다고 초가상간 태우는 전체주의적 억압. 상단 네이버 뉴스 메뉴의 알고리즘 안내로 자신들을 방어하고 있다. 메이크 모어 머니는 더 신중할 필요가 없는 목표이다. 슬프트 관점에서는 로스차일드 금융은 공산주의 혁명에도 돈을 댔다. 미국은 경제공황을 이유로 전체주의로 빠지지 않았다. 현재 대한민국은 보수 우파가 혁명을 이거 했는데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죠. 글로벌 금융의 세계제국, 산업혁명 이후 거대 글로벌 금융 세력으로 큰 영향, 로스차일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양세력의 전쟁 자금을 각각 지원했다. 어느 쪽이든 이긴 편에서 돈을 벌면 된다. 현재 로스 세대의 연결이 길어지면서 영프 대 스위스 로스차일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한다. 트럼프와 푸틴은 스위스계와 연결되어 있고 중국은 영프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AI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한다면 미국은 스위스 로스가 지원하고 있고 중국은 영프의 로스가 지원해서 누구의 네트워크가 승리해도 최종 금융제국으로 가는 길인지, 미중 대립 뒤에 스위스 로스 대 영프 로스가 조정하고 있다면 그 대리전의 양상이 대한민국에서 대리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영국 BBC 언론이 한국을 대하는 것과 미국 우파 언론이 한국을 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중국이 한국을 AI 네트워크 식민지로 만들려는 공작을 진행하려니 이것을 미국이 적극 저지하고 본격적으로 미국의 AI 네트워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한국은 분명 인터넷 쪽이 미국의 테스트 베드였음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인공지능 이런 것도 지금은 그 테스트 베드가 중국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 한국도 AI 네트워크 이거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AI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중국의 네트워크 알고리즘과 미국의 네트워크 알고리즘의 싸움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도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한국에서 현재 그런 급진화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조선합방은 식민지라고 불리지만 사실 원자재를 가져갈 것이라고는 쌀이 가장 컸다. 전 세계 최초로 군산의 성물고래소가 개설됐고 일부 지하자원인 비철금속 등도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 한반도 전체의 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였다. 그래서 히로부미는 합방하지 말고 지배만 하자고 했었다. 그러나 대동아 번영 입장에서는 그 손해를 만회하는 길은 만주 침략이었다. 한국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혁명세력이 당시에는 진보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경제성장 결과에 따라 진보와 위치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 5.16 혁명 전까지는 호남 지방이 보수였다고 그러네요. 이, 그 경제 지주가 지대를 받듯이 그래서 호남 지방이나 뭐 이런 좌파들은 이 진보 세력들은 자본주의를 사업할 생각의 아이디어는 생각하지 못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정부 예산 빼먹는 그런 산업주의 자본주의 이윤창출 경영을 배우지 못한 게 이짜이밍 같은 애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